여러분, 지난 3년간 시장을 무겁게 짓눌러왔던 긴축의 시대는 어젯밤부로 공식적인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미 연준은 그동안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큰 소리 쳤지만 결국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는 꼴을 보지 못하고 백기투항을 선택했습니다. 뉴스에서는 단순한 자금 공급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실체는 충격적입니다. 연준이 뒷구멍으로 무려 19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현금을 은행에 찔러 넣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더 이상 돈줄을 죄지 않겠다. 아니, 무서워서 못한다는 연준 의장의 다급한 비명소리입니다. 오늘 이 영상은 단순한 뉴스 브리핑이 아닙니다. 연준이 쏘아 올린 이 신호탄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넘어 리플과 같은 알트코인 시장으로 거대한 돈의 쓰나미를 몰고 올 것인지 그 적나라한 자금 이동의 경로를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감정을 싹 빼고 오직 숫자와 데이터로만 이 상황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팩트는 연준이 양적 긴축을 공식적으로 종료했다는 점입니다. 2022년부터 시중에 돈을 빨아들이던 그 강력한 진공청소기의 전원을 껐다는 얘기죠. 그런데 연준은 단순히 기계를 끄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브레이크에서 발을 떼자마자 곧바로 엑셀을 밟아버렸습니다. 바로 오버나이트 레포 시장을 통해서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투입된 자금만 무려 13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9조 원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이례적인지 감이 안 오실 겁니다. 이건 2020년 팬데믹 위기, 그리고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당시를 제외하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단기 유동성 공급입니다. 평시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도대체 연준은 왜 원칙을 깨면서까지 이렇게 다급하게 돈을 풀어야 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지금 미국 은행 시스템이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미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상업용 부동산 부실과 국채 평가 손실로 인해 수많은 지방 은행들이 530조 원이 넘는 잠재적 부실을 떠안고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없었던 겁니다. 긴축을 계속하면 은행들이 줄도산할 것이고, 그렇다고 대놓고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식이 바로 몰래하는 양적 완화입니다. 공식적으로는 시장 안정화 조치라고 말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막대한 현금을 살포하여 자산 가격을 강제로 부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돈의 힘을 이미 배웠습니다. 2019년 레포 발작 사태 때 연준이 돈을 풀자마자 주식과 코인이 폭등했고, 2020년 3월 팬데믹 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하자 비트코인이 10바에 넘게 올랐습니다. 지금 우리는 정확히 그 유동성 장세의 초입에 다시 서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엄청난 유동성은 과연 어디로 흘러갈까요? 많은 분이 비트코인만 더 가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자금의 흐름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부터는 낙수 효과의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유동성이 풀리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 대장주인 비트코인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뚫고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은 스마트 머니들은 수익을 실현하고 다음 타자를 찾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수익률을 줄 수 있는 저평가된 우량주로 자금을 이동시키는 것이죠. 지금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즉 시장 점유율 차트를 보십시오. 이미 고점을 찍고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신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에 몰려있던 거대한 자금이 둑을 넘어 알트코인 시장으로 흘러넘치기 시작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 거대한 자금의 첫 번째 기착지는 어디가 될까요? 기관 투자자들과 은행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검증된 인프라를 가진 코인이어야 합니다. 소송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었고 ITF 상품이 출시 대기 중이며, 무엇보다 이번 유동성 공급의 진원지인 은행 시스템과 가장 밀접하게 연결된 코인, 바로 리플입니다. 특히 리플은 리포 시장과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매일 수조 달러가 움직이는 이 리포 시장의 자금 회전율을 높여줄 수 있는 유일한 블록체인 기술이 바로 리플 레저이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은행 살리겠다고 푼 돈이 결국 돌고 돌아 리플의 유동성 허브로 연결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리플에 주목해야 하는 구조적 필연성입니다. 오는 12월 11일에 열릴 FOMC 회의는 이 모든 시나리오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금리 인하는 이미 기정사실화되었고, 이는 달러 약세와 자산 시장 폭등을 부채질할 기름통이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여전히 경기 침체가 오면 다 죽는 거 아니냐, 그 공포에 떠는 분들도 계십니다. 실업률이 오르고 대기업들이 해고를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금융시장에서는 나쁜 뉴스가 호재입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실업률이 높을수록 연준은 돈을 더 빨리, 더 많이, 더 과격하게 풀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 유동성이 결국 자산 가격을 밀어올리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차트가 횡보한다고 혹은 소폭 하락한다고 해서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연준은 이미 주사위를 던졌습니다. 그들은 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앞으로도 천문학적인 돈을 계속해서 찍어낼 것입니다. 그 돈은
낡은 법정 화폐 시스템에서 탈출하여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대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이 아직 멀었다, 속지 마라라고 할 때 진짜 고수들은 돈의 흐름을 먼저 읽고 조용히 길목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포에 질려 도망칠 때가 아니라 다가올 유동성의 파도에 올라타기 위해 안전벨트를 매야 할 결정적인 골든타임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그 모습을 드러내는 법입니다. 현명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채널은 다음 주에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매크로 분석과 알트코인 디테일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항상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